핵심 37번 사단자 정수 A, B, C, D 성질과 차원, 기계적 특성.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사단자 정수의 이 기본 공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사단자 정수가 바로 뭐예요? 입력과 출력 관계의 어떤 비례 정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V1을 표현할 때 A, V2 플러스 BI2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1을 쓸 때 CV2 플러스 DI2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입력이고 오른쪽은 이제 출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A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만들 때는 얘를 없앱니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I2라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A가 남죠. A가 어떻게 남습니까? V2분의 V1으로 남잖아요. V2분의 V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만약에 B를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B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얘를 0으로 만듭니다.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V2라는 값을 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V2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0이 되면 이제 B항이 남게 되죠. 그러면 I2를 넘기면 I2분의 V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C를 구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V2분의 I1, I2가 0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D를 구할 때는 I2분의 I1, V2가 0이다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식이 전개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A, B, C, D는 전부 2차분의 1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2차분의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적을 때는 전압 2차, 1차, B를 적을 때는요. 임피던스라고 생각하면서 I2V1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드미턴스를 C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V2I1 이렇게 2차, 1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D는 I2I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2가 나와 있을 때는 I2를 0으로, I2가 나와 있을 때는 V2를 0으로, V2가 나올 때는 I2가 0으로, 그 다음에 I2가 나왔을 때는 V2가 0으로 이렇게 적으면 식이 쉽게 그냥 암기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2차분의 1차다라는 거, 2차분의 1차다라는 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나와 있는 게 V2면 I2가 0, I2가 나와 있으면 V2가 0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성질이 뭐냐? A는 전압과 전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B는 임피던스 공식을 갖기 때문에 임피던스 차원. C는 어드미턴스 공식을 갖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차원. D는 전류 대 전류 비율이기 때문에 전류 이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압 이득이라는 말은 입출력 관계 전압 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류 이득은 입출력 관계 전류 비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A와 D는 변압기 이론에서 권수비와 권수비의 역수의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변압기 권수비가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로 적기 때문에 A는 바로 권수비가 될 수 있고 D는 권수비의 역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하고 C 값은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차원을 갖기 때문에 바로 회전기라고 하는 거 있죠. 발전기, 전동기 이런 것들이 다 회전기잖아요. 이런 회전기의 전기자의 특성값으로 저항과 저항의 역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B하고 C 값이 됩니다. 이 회전기 전기자를 우리가 자이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이레이터 저항값, 자이레이터의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B를 우리가 자이레이터 A 또는 R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C는 A분의 1 또는 R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변압기 권수비는 N 그리고 권수비 역수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 뭐 N2분의 N1 여기는
N1분의 N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4단자 정수의 어떤 공식을 끄집어내면 의미와 그 다음에 기계적인 특성값, 변압기와 자이레이터의 특성값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정리가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기계적인 특성값을 우리가 구한다고 치면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죠. 권수비를 그냥 N으로 주는 경우, N1 대 N2로 주는 경우 또는 N 대 1로 주는 경우와 1 대 N으로 줄 때 권수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N으로 나왔을 때는 N이 권수비고요. N1 대 N2로 주어지면 N2분의 N1이 권수비입니다. N 대 1로 줄 때는 N이 권수비고 1 대 N이면 N분의 1이 권수비죠. 그래서 A 자리가 권수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N과 N2분의 N1, N과 N분의 1 그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B하고 C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이레이터 특성값이기 때문에 B하고 C는 값이 없어요. D는 권수비 역수라겠으니까 N분의 1, N1분의 N2, N분의 1, 그 다음에 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 A하고 D는 서로 기계적인 특성값에서는 역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이레이터 회로는요, 그림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 모양, 전기자 저항값을 의미하는 건데요. A라고도 쓰고 R로도 씁니다. 어떤 경우는 R1, R2로 주어질 때도 있는데 R1, R2로 주어지면 A나 R이나 모두 루트 R1, R2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자이레이터 회로가 주어지면 A하고 D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A하고 D는 변압기와 관련된 거지 자이레이터 회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제 B는 자이레이터 값 그대로 쓰기 때문에 A, R, 루트 R1, R2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C는 역수니까 A분의 1, R분의 1, 루트 R1, R2 분의 1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특성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단자 정수 A, B, C, D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질, 공식, 차원, 기계적인 특성값 이런 것들은 모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A하고 D 값은 차원은 없어. 단위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B하고 C 값은 단위를 갖기 때문에 차원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4단자 정수 ABCD 중에서 전달 임피던스 차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B가 되겠죠? 네. B가 임피던스 차원이었어요. 정답 1번. 두 번째, 다음 결합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 파라미터 행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변압기 권수비가 N 대 1로 나오면 권수비는 N이 됩니다. 권수비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00 N분의 1로 정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A가 N이고 D는 N분의 1, B, C는 나오지 않는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4단자 회로망에 있어서 출력단자 단락 시에 입력전류와 출력전류 B, 전류 이득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류 이득은 바로 D가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 문제가 나왔네요. 4단자 정수 ABC는 어떻게 될까? 자, 권수비가 1대 N으로 주어지게 되면 권수비 자체가 A분의 1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는 N으로 줘야 되는 게 맞네. 그죠? 문제를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A를 N으로 놓겠습니다. 권수비가 N분의 1이 됩니다. 그죠?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분의 1, 00, N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1대 N으로 줄 때는 권수비가 N분의 1이 되니까 A 자리가 N분의 1, D 자리가 N 이렇게 되겠죠. B, C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단자 정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